그렇다면 A1 나누기 A2라고 하는 비율은 그 상태로 일정하게 4의 값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스테디 스테이트를 직접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국가가 기술 진보율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두 국가의 기술 비율은 그렇게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밸런스드 그로스 패스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A1, A2가 4인 점에 들어왔잖아요. 자, 이 점에서 두 국가의 기술 진보율이 동일합니다. 자, 기술 진보율은 컨트리 1에서의 기술 진보율은 우리가 이렇게 썼고요. 컨트리 2에서의 기술 진보율은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카피 코스트가 두 국가의 기술 격차의 함수라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 식을 우리가 카피 코스트에 대해서 풀었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뮤C를 이렇게 양변에 곱해주면요. 여기 이제 뮤C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L로 나누어 줍니다. L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다시 뮤I를 곱해주면 뮤I는 여기서 없어지고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양변을 겜마 1으로 나눠주면 겜마 1이 이제 오른쪽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국가의 기술 진보율이 동일하다면 카피 코스트는 결국 무엇과 같아져야 되냐면 카피 코스트는 바로 두 국가의 R&D에 투입되는 인력의 비중, 그 비율 곱하기 인벤션 코스트의 곱과 같아져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균형 성장 경로 혹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얻게 되는 이제 첫 번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값입니다. 값. 한번 보시죠.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A1 나누기 A2. 그러니까 두 국가의 기술 진보율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기술 격차는 얼마나 될까? 이걸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적어 놓을게요. 자, 두 국가의 우리의 관심사는 두 국가의 기술 진보율이 같아지는 상황에서 두 국가의 기술 격차 혹은 뭐 기술의 비율이죠. A1 나누기 A2 기술 격차를 찾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카피 코스트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카피 코스트는 두 국가의 기술 격차의 함수인 거잖아요. 카피 코스트는 일정한 값을 갖는 건 아니에요. 기술 격차가 확대가 되면 카피 코스트는 떨어지고 기술 격차가 축소가 되면 카피 코스트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카피 코스트가 바로 두 국가의 기술 격차의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카피 코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A1 나누기 A2 기술 수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피 코스트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했죠. 마지막 단계는 카피 코스트를 여기에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A1 나누기 A2에 대해서 풀어보는 것입니다. 결국 두 국가의 기술 진보율이 같아지는 상황에서 기술 격차 A1 나누기 A2가 어떤 값을 갖는지를 이제 찾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뮤C 대신에 카피 코스트를 대입을 했고요. 이제 이 식을 무엇에 대해서 풀면 되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찾는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뭐 나머지는 다 단순한 계산이니까요. 자, 한번 보시면 A1 나누기 A2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뮤i가 있으니까 뮤i를 없애고요. 자, 그 다음에 A1 나누기 A2에 마이너스 베타승이 있으니까 이 전체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뭐 마이너스 1 오버 베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 오버 베타승을 해주는 거예요. 양변에 이렇게 마이너스 1 오버 베타. 그래서 겜마 2 나누기 겜마 1에 마이너스 1 오버 베타 승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뭐와 같냐면 그냥 2와 같아요. 그래서 분자와 분모를 이렇게 바꿔치기 해주고 승수의 마이너스를 띄워버리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겜마 2 오버 겜마 1에
마이너스 1 오버 베타 승을 해준 거잖아요. 베타분의 1승은 잠시 잊어버리고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쉬운 방법이 이 둘을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겜마 1과 분자와 분모를 바꿔치기 하면 마이너스를 띨 수 있죠. 이렇게 겜마 1을 분자에다 쓰고요. 겜마 2를 분모에 쓴 다음에 마이너스를 없애면 이제 1 오버 베타만 남겠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바꿔치기 하고 승수의 마이너스를 없애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두 국가의 기술 격차 혹은 두 국가의 기술 수준의 비율, 이 비율이 바로 두 국가의 R&D 부문에 투입되는 인력의 비율의 비율, 좀 그렇죠. 겜마 1 나누기 겜마 2의 베타분의 1승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무슨 가정을 했냐면 한번 보시죠. 정확한 값을 한번 우리가 구해보겠습니다. 겜마 1은 0.2, 겜마 2는 0.05라고 했어요. 겜마 1은 0.2, 0.05 보시죠. 여기에서 자, 겜마 1은 0.2, 겜마 2가 0.05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겜마 1 나누기 겜마 2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에 제가 베타를 1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앞에 그림을 그릴 때. 베타가 1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죠. 1승.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정확히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 그래서 겜마 1, 겜마 2, 그 다음에 베타라고 하는 값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혹은 균형 성장 경로에서 우리가 두 국가의 기술 수준의 비율 혹은 기술 수준의 격차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1 나누기 A2가 4의 값을 갖는 이유를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카피 코스트를 이렇게 가정하면 앞서 얻었던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이고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두 국가의 기술 진보율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두 국가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두 국가의 기술 진보율은 같아지고 두 국가의 기술 격차는 정확히 이만큼이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투 컨트리 모형에서의 스테디 스테이트입니다. 이걸 기술 격차라고 이제 정의해도 괜찮아요. 비율이긴 하지만 우리가 소득의 비율도 소득 격차라고 계속해서 불렀기 때문에 기술 격차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국가의 기술 격차가 정확히 이만큼이 된다면 A1 나누기 A2 구체적으로는 요 값이죠. 요 값. 우리가 정확한 어떤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 이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4면 4 이렇게. 자,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혹은 뭐 균형 성장 경로에서 두 국가의 기술 진보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A1의 증가 속도와 A2의 증가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A1도 증가하고 A2도 증가하지만 항상 이 비율은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얘를 보면 얘와 얘를 보면 성장하는 변수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를 말하기 어렵지만 사실 얘를 들여다보면 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표현은 균형 성장 경로인 것 같아요. 자, 앞서 원 컨트리 모형에서 우리가 수행했던 비슷한 실험을 우리가 투 컨트리 모형에서도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실험은 무엇이냐면 컨트리 2에서 R&D 부분에 투입되는 인력의 비율을 높이는 경우예요. 그리고 앞서 원 컨트리 모형에서는 다 했던 엑서사이즈입니다. 한번 이 실험을 투 컨트리 모형에서 시도해 볼게요. 자, 컨트리 2는 테크놀로지 팔로워였습니다. 테크놀로지 팔로워가 이제 겜마 2의 값을 높이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